고난을 딛고 결국 큰 부자 되는 사주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주들이 부자가 되는 과정과 배운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니까 구독 딱 누르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을 눌러야 머리에도 속속 잘 들어오고 개운이 잘 됩니다. 고난을 딛고 큰 부자 되는 사주 첫 번째입니다. 월지나 일지에 비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지에 비견이 있는 것은 12운성으로 걸록이라고 하는데 이 걸록이 월주나 일주에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토행에 해당하는 일간은 다른 오행하고 걸록지가 다릅니다. 토일간은 월지나 일지에 편인이 와야 걸록입니다. 참고하세요. 걸록은 세울 건의 복록이라고도 하고 농록이라고도 합니다. 복을 일으키다 또는 나라의 봉급을 받는 스스로 관직을 일으켜 세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주에 걸록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학비를 벌어서 공부하기도 하고 취업을 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많이 보이기도 하고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월주에 이 걸록이 있으면 부모님의 도움이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어려운 환경이 아니더라도 자기 스스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다수성가하는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주에 걸록이 있는 경우는 명리에서 간여지동이라고도 합니다. 간여지동은 천간과 지지의 글자가 음양에 관계없이 같은 오행, 즉 만세력으로 봤을 때 천간과 지지가 같은 색깔인 경우거든요. 이 간여지동은 년, 월, 일, 시 4가지 기둥 모두에 올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경우는 일주에 해당을 하고 일간과 일지의 음양이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일지에 겁재가 아닌 비견이 있어야 됩니다. 일주에 걸록이 있는 사주는 자신의 에너지와 생활력이 강하고 자립심과 독립심 또한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일어나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걸록은 사람으로 따지면 청소년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월주나 일주에 걸록을 가지고 있으면 성장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난을 딛고 결국 큰 부자 되는 사주 두 번째입니다. 사주에 2가지 오행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주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이 힘듭니다. 힘들다는 건 직장 생활을 못한다 안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장 안의 사람들과 계속 부딪히거나 이직이 잦거나 직장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반대로 특정 기술이나 예술 계통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기도 하고 특정 직업군에서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자기가 꽂히면 끝을 보는 아주 힘이 강한 그런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주는 사주 8글자가 2가지 오행으로만 구성된 사주로 2가지 오행이 서로 극하는 오행이 아닌 서로 생하는 오행으로 구성된 사주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여기 오행에서 인성, 비겁이거나 아니면 비겁 식상으로 서로 생하는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비겁 관성 또는 비겁 재성으로 이루어진 사주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사주를 양신성상격이라고도 하고 일행득기격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용어 해석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가지 오행만 있는 사주들은 인생이 완전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있으면 아주 많거나 돈이 없으면 아예 없거나 극단적인 양상을 좀 많이 보일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만큼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주들이 좋은 운을 만나면 단번에 부자가 되기도 하고 안 좋은 운을 만나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 운에 따라서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물론 뭐 돈을 버는 과정에서 작은 돈을 가지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돈을 벌고 잃는 과정이 남들보다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박서준이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투자를 받아서 엄청 부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장가라는 회사의 회장은 돈이 많다가 갑자기 망하잖아요. 이런 사주들이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주들은 돈을 벌 때 쓸데없는 지출을 좀 줄이고 현금보다는 자산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사주의 특징은 고집이 세고 자존심도 강하고 자존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행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고집이 센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외롭고 고독한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 형제, 친구가 있지만 거의 버린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부모, 형제, 친구가 소용이 없어요. 독고다이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운을 잘 만나면 갑자기 부모, 형제, 친구, 지인들이 막 도와주기도 합니다. 귀인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태원 클라스 박서준처럼. 자, 그 다음 고난을 딛고 결국 큰 부자 되는 사주 세 번째입니다. 사주에 3가지 오행만 있는 경우입니다. 이 사주는 8글자가 3가지 오행으로만 구성된 사주로 삼상격 사주라고도 합니다. 삼상격은 사주의 3가지 오행이 서로 극하는 오행이 아닌 서로 생하는 오행으로 구성돼야 돼요. 위의 사주랑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극하면 안 됩니다. 서로 생하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목화토, 화토금, 금수목, 토금수 이런 식으로 서로 생하는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를 뜻합니다. 관성이 있는 삼상격 사주를 제외하면 나머지 삼상격 사주들도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직이 좀 작고 직장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 운에서 관성이 들어오면 그나마 괜찮아요. 이 사주도 위의 사주처럼 특수한 직업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주들에 비해서 특수한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삼상격 사주도 위의 사주만큼 자존심, 자존감이 높고 에너지가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도 특정 기술이나 예술성, 뛰어난 재능을 좀 보이는 사람도 많고 식상이 발달되면 말도 아주 잘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 사주가 잘못 발현되면 좀 사기성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삼상격 사주도 롤러코스터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운이 좋을 때 확 좋다가 안 좋을 때는 확 나빠지는 그런 좀 극단적인 양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부자가 되기도 하고 엄청난 속도로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중간이 별로 없어요.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사주들도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현금보다는 자산의 형태로 비축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사주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사주 명식에 비해서 인생의 기복이 좀 심한 편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풍파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일간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고집이 세고 자존심과 자존감이 강하다. 네 번째, 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잘못 발현되면 남을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아집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특정 기술이나 예술 쪽으로 두각을 좀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외롭고 고독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들은 고독하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고독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들은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것이 좋고 그 외의 시간에는 나가서 활동적으로 좀 사회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오랫동안 집에 있으면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울감을 좀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놀더라도 나가서 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배우자나 연인이 이 사주에 해당이 되면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놀거나 아니면 사회 활동을 하거나 혼자만의 휴식 시간을 절대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노는 것도 약간 좀 일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가서 놀더라도 영업을 하고 영업을 하면서 놀기도 하고 영업을 핑계로 놀기도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그래야 이 사주들이 성장을 하고 몸도 안 아프고 그 다음에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세 가지 사주의 개운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운이 좋지 않은 경우는 해외로 나가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다. 유학도 좋고 취업도 좋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경험을 쌓다가 운이 좋을 때 한국에서 돈을 벌면 비교적 좀 순탄하게 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 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아들이 공부를 안 할 때 유학 보내면 똑같이 공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영어는 배워오잖아요. 그때 쌓았던 스펙과 영어 실력이 한국에만 있었던 애들보다는 좀 더 인생이 편하게 풀릴 수 있겠죠.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운이 안 좋을 때 해외에 나가서 뭐라도 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잡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두 번째는 기복이 있는 사주기 때문에 운이 안 좋을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운이 좋을 때 와 진짜 내 인생 끝났다, 난 이제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 벌릴 때 반드시 재물을 축적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교토상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똑한 토끼는 굴을 3개를 파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돈을 벌었을 때 그 돈을 불려주거나 지켜줄 수 있는 3가지 정도의 수단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 좋은 운이 왔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이 될 거예요. 유튜브 특성상 사주 명식을 한 명 한 명 보지도 않고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주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주를 가진 경우 높은 확률로 이렇게 살더라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